안녕하세요. 이브닝 뉴스캐치의 타프로입니다. 8월 29일 금요일, 오늘도 군더더기 없이 신속하게 미국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9억 달러 해외 원조를 취소하며 의회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트럼프가 해리스 전 부통령의 경호를 취소해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2019년 사고 소송에서 2억 4,3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워싱턴 DC 노숙자 캠프 쉬운 곳을 강제 철거했습니다. 방위군 배치 이후 워싱턴 DC 관광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선거구 개편으로 공화당 의석이 5석 늘어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과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특혜를 철회했습니다. 7월 PCE 물가지표 발표 후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아이오와 바비큐 행사에서 트럼프 법안을 두고 민심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탄 음식의 암 위험이 높지는 않지만 과다 섭취는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첫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원조와 외교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던 49억 달러를 전격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의회가 이미 승인한 예산을 행정부가 가로막은 셈인데요. 이 조치로 워싱턴 정가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유미정 리포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통해 해외 지원보다 미국 국내 우선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백악관은 포켓 리세션이라는 방식으로 법의 허점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는 대통령이 의회에 자금 취소를 요청하면 45일 동안 자금 집행이 정지되고 회계연도 말까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예산이 소멸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의회 반발이 만만치 않죠. 특히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상원세출위원회 공화당 위원장인 수전 콜린스 의원은 이번 결정을 두고 법을 훼손하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의원들까지 반대 의견을 내면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시점상 더 민감한 이유가 있죠? 정부 셧다운 가능성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연방정부 예산 집행 시한이 9월 30일로 다가왔는데 이번 조치로 의회와 행정부 간 협상이 더욱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원 민주당 대표인 척 슈머 의원은 이 결정이 결국 불필요한 셧다운을 불러올 수 있다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의회가 새 지출 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부 기능 상당 부분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한 구체적인 자금, 어디에 쓰일 예정이었습니까? 이번에 취소된 자금 대부분은 국제개발처, 즉 USAID에 배정된 원조 기금입니다. 빈곤 퇴치, 평화 유지, 민주주의 지원 같은 프로그램에 쓰일 돈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해외 원조의 효율성의 문제를 제기해왔고 이번에 사실상 기관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USAID는 이미 법정 공방의 대상이 되어온 것 아닌가요? 네, 지난 2월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개발처 자금을 일방적으로 동결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이 일부 제한을 완화하면서 논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최근 연방 항소법원은 원고가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는데 그 결과 백악관이 일정 부분 자금 차단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결정을 정당화할 명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포켓 리세션은 해외 원조 중에서도 특히 USAID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대통령의 정책 우선순위에 맞게 자원을 재배치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50년 전 제정된 법이 행정부의 손발을 지나치게 묶어왔다며 법적 도전을 통해 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권한 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겠군요. 맞습니다. 헌법은 예산권을 의회에 명확히 부여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를 무력화한다면 권력 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여야 의원들뿐 아니라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 역시
이번 조치가 불법적이라고 지적하며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원조 취소는 예산을 둘러싼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의회와 행정부 간 헌법적 권한 충돌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군요. 그렇습니다. 셧다운 위기까지 겹쳐 미국 정치가 새로운 혼란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될지 워싱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브닝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외교 원조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핵심을 건 충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의회와 법원의 대응에 따라 미국 정부의 운영 방향이 크게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에 대한 연장된 시크릿 서비스 경호를 취소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기 말 특별히 1년 연장을 승인했지만 트럼프가 이를 뒤집은 겁니다. 법적으로 부통령은 퇴임 후 6개월간만 보호를 받는데 해리스는 곧 자서전 출간과 전국 북 투어를 앞두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해리스는 경호 인력을 직접 사비로 고용해야 할 수도 있으며 민주당에서는 정치적 보복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지난 3월에도 마요르카스 전 국토안보부 장관과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자녀들에 대한 경호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애덤 시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복수심이 최우선이라는 위험한 신호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재 바이든 전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만이 법적으로 종신 경호를 보장받고 있으며 나머지 인사들은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2019년 플로리다 카라르고에서 테슬라 오토파일럿 차량이 한 커플을 덮쳐 여성이 숨지고 남성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핵심 충돌 데이터는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원고 측이 의뢰한 해커가 차량 칩을 분석해 데이터를 찾아냈습니다. 이후 테슬라가 사실은 서버에 해당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 발견은 최근 열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사용됐고 배심원단은 테슬라가 사고의 33%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며 2억 4,3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테슬라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건은 자율주행 기술의 한계와 기업의 책임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최근 몇 주 동안 워싱턴 DC에서 노숙자 캠프 쉬운 곳을 철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 요원들에게 도심 치안을 장악하라고 지시한 뒤 진행된 것입니다. 철거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짐을 잃거나 임시 숙소를 찾지 못해 거리와 병원, 호텔을 전전했습니다. 정부는 노숙인들에게 쉼터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수용 인원 부족과 개인 사정으로 많은 이들이 다시 길거리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강제 철거가 문제 해결보다는 노숙을 단순히 눈에서 치우는 방식이라고 비판하며 근본적인 주거, 의료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DC 관광업계가 또다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전격적으로 방위군을 도심에 배치한 뒤 관광객 발길이 줄면서 예약 취소와 매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니언 스테이션, 내셔널 몰 같은 주요 명소에 무장 병력이 배치되자 거리 유동 인구가 7% 줄었고 식당 예약률은 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관광 전문가들은 불안한 치안 이미지와 정치적 메시지가 도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난해 폭력 범죄율은 30년 만에 최저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도시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국제 관광객 감소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2026년까지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텍사스주가 공화당에 유리한 새 선거구 지도를 확정했습니다. 그레그 에벳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안을 서명했고 이로써 연방 하원에서 공화당 의석이 5석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에벗 주지사는 텍사스는 더 빨간 주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은 인구조사에 따른 10년 주기 절차가 아닌 2021년 이후 불과 4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큽니다. 민주당은 트럼프의 전화 한 통에 텍사스를 워싱턴에 넘겼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은 텍사스, 민주당은 캘리포니아에서 각각 의석 5석을 추가 확보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양당의 치열한 선거구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 VEU 프로그램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로써 두 기업은 앞으로 중국 공장에 필요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행정 부담과 지연,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지만 이번 조치가 사실상 한국 기업들의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외교적 파장도 예상됩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돼 미국이 동맹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업계는 미국이 공장 운영 자체는 승인하겠지만 생산 능력 확대나 기술 업그레이드는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한국은 다시 미중 전략 경쟁의 한복판에 놓이게 됐습니다. 미국의 7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 발표 여파로 오늘 가상화폐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3.5% 하락한 10만 8,316달러를 기록하며 이달 초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불과 2주 전 최고가 12만 4,500달러 대비 16,000달러 가까이 빠진 것입니다. 이더리움도 3.6% 하락해 4,315달러, 리플은 4.4% 내려 2.83달러에 거래됐으며 솔라나와 도지코인 등 주요 코인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24시간 동안 청산 규모는 약 5억 4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7월 PCE 지수는 전년 대비 2.6%, 근원 PCE는 2.9% 상승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지만 고용지표 강세 등 추가 변수에 따라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공화당 하원 의원 애슐리 힌슨의 연례 바비큐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One Big Beautiful Bill 법안이 소개됐습니다. 법안은 팁 과세 완화와 세금 감면을 포함했지만 청중의 가장 큰 환호는 수천억 달러가 투입되는 이민 단속 강화 조항에 쏠렸습니다. 그러나 법안 재원 마련을 위해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같은 복지 프로그램이 대폭 삭감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와 주민들은 의료 공백을 걱정하며 반발했고 여론조사에서도 절반 이상이 평범한 미국인에게 해가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공화당은 이를 중산층 감세와 국경 강화라고 홍보하지만 민주당은 서민 희생을 대가로 한 정책이라고 비판합니다. 향후 2026년 중간선거에서 이 법안이 양당의 치열한 공방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 조언은 적당히 스테이크나 햄버거를 강한 불에 구워 먹을 때 생기는 검게 탄 부분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고기를 150도 이상의 고온에서 조리하면 HCA와 PAH라는 발암기능 물질이 생기는데 이는 DNA 손상과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만 인체에 미치는 실제 위험은 동물 실험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역학조사에서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매일 먹기보다는 가끔 즐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마리네이드 양념 사용이나 자주 뒤집어 굽는 방식으로 발암 물질 생성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감자튀김, 토스트 같은 전분류 음식도 고온 조리 시 아크릴 아미라이드라는 발암 의심 물질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탄 음식이 암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건강한 사람이 적당히 즐기는 수준이라면 위험은 매우 낮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패배는 최악의 실패가 아니라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것이 진정한 실패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브닝 뉴스 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저녁,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탑프로였습니다.